이 강의에서는 우리 기계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투상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투상법. 기계제도 전체 강의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기초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면, 영어로는 drawing 혹은 drafting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도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혹은 머리에 어떤 들어있는 아이디어, 혹은 뭐 개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 그게 기계 부품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한 놈들은 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그래픽,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그것을 도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면에는 크게 보면은 공학 도면과 예술적인 그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학 도면은 표준을 따라서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규칙에 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공학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공학도면의 목적은 뭐냐면 정확하게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예술적인 그림은 어떠냐 하면 얘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오른쪽이 조금은 예술적인 그러한 표현인 거고, 얘는 공학 도면인데, 우리가 이 예술적인 그림에서는 이 차의 어떤 느낌,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있지만 얘의 정확한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얘의 어떤 이 정확한 모양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느낌 위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공학 도면에서는 우리가 이 규칙에 따라서 혹은 정해진 표준을 따라서 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의 크기라든지 모양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학 도면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손으로 이 스케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라고 하는 좀 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리핸드 스케치는 보통 그냥 스케치 혹은 정확하게는 프리핸드, 그러니까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스케치하는 것인데, 이 프리핸드 스케치는 대강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대강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기구를 사용해서 뭔가 표현하는 도면은, 제도는 정확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표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예제가 있는데, 여기 왼쪽 그림은 내가 직접 스케치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그리기는, 그러니까 뭐 이 오른쪽 두 가지보다 왼쪽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놈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스케치를 한 거죠.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러한 이 정확한 혹은 충분한 도면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마 얘를 그리는데, 뭐 물론 처음에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뭐 1, 20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도면들을 만드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치수나 모양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얘도 스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프리핸드 중에서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프리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입체도들은 지금 옆에 이 사진을 보면 알듯이 이 사진의 엔진을 그대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얘는 대강의 혹은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한 장의 입체도를 가지고는 이 뒤쪽의 형상이 어떤지, 혹은 얘의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혹은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방법들을 시도를 하는데, 자, 이제 드디어 투상,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투상 혹은 투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젝션, 아마 프로젝터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혹은 영상을 그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트, 투영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냐 하면은 실제 물체, 실제적인 어떤 기계 부품이든 제품이든 모든 물건들은 3차원 입체입니다. 3차원 입체.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2차원 평면에다가 정보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죠. 3차원 물체를.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보면 이런 3차원 물체가 있었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2차원에다가 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차원 입체를 2차원 평면에 프로젝션, 투상, 투영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투상, 투영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미술 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기계 제도 혹은 우리가 공학 도면에서는 좀 더 이 규칙을 따라서 혹은 그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투상 투영하고 이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익힐 때는 용어와 개념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3차원 물체가 있습니다. 3차원 물체가 있는데, 얘가 우리 사람이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선의 관찰자의 눈에서 이렇게 쭉 어떤 물체의 한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체의 한 점과 시선을 잇는 이 선을 투시선 혹은 투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시선, 투상선. 그러니까 눈에서 물체까지 잇는 이 선을 투시선, 투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질, 그러니까 지금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질 이 가상의 면을 투상면이라고 합니다. 투상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투시투상법이라는 방법으로 물체를 투상하고 있습니다. 투시투상법으로. 그러니까 원근법이 적용된.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이 투상법은 주로 평행투상법입니다. 평행투상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투시투상은 이 투시선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눈 보고 있는 눈처럼 한 점으로 모여지는 그러한 투상법인데,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튼 물체를 바라보는 그것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 투시투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얘를 공학적인 그 도면에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이 길에 이 선들이 서로 평행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지금 이게 평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석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선과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거리가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거리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의 왜곡이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투시투상이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크기라는 게 거리입니다. 길이의 비례가,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이 비례와 그 다음에 이런 이 평행해야 되는데 평행하지 않은, 그래서 실제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 그림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투상은 평행투상입니다. 평행투상은 투시선이 다 평행합니다. 모든 투시선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이 점이 이 점으로 오고 이 점이 이 점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이 위치로 옵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 길이의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들이 비례가 원래 3차원에서의 비례가 정확하게 이 2차원에서도 평행이 됩니다. 그리고 3차원에서 평행이었으면 2차원에서도 평행하게 평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른쪽에 내가 이제 아까 그 길을 다시 그려놨는데 평행투상을 하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왠지 사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계속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지금 투시투상, 원근법이 적용된 거여서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여요. 자, 정리하자면 투시투상이 사실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길이 혹은 평행 이러한 것들이 왜곡이 있어서 우리는 조금 비사실적으로 보이지만 길이와 이 각도에 왜곡이 없는 평행투상을 사용한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지금 얘는 투시투상으로 표현된 거고, 지금 이제 이 왼쪽은 투시투상으로 표현된 거고, 얘는 평행투상으로 표현된 건데, 요 길이가 실제로 이렇게 요 선을 갖다 대보면 요 길이는 뒤로 갈수록 살짝 좁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평행투상에서는 얘와 얘가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투상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평행투상이 숫자상으로는 더 정확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상법의 종류를 쭉 먼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투상법이 투시투상과 평행투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혹은 이제 이 중학교 때 그림을 그릴 때 아마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투시투상은 소실점, 그러니까 아까 이 투시선이 모아지는 점이 몇 군데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평행투상은
투시선이 투상면과 수직하게 가는 뒤에 이제 자세하게 할 텐데 투시선이 투상면과 이렇게 수직하게 만나는 정투상. 이때 정이라는 게 그 수직하다,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직각. 정투상이 있고 사투상. 이 투상면에 비스듬하게 투시선이 만나는, 사자가 경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행투상은 투시선이 투상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투상과 사투상이 있습니다. 이 사투상은 다시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분투상, 정방투상으로 나눠지고, 이 정투상은 여러 개의 투상도를 사용하는 다중정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축축투상도 뒤에 나오는데, 축축투상 중에서는 등각, 이등각, 부등각 이런 그 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투상에는 우리가 기계제도에서 드디어 이제 사용하는 일각법, 삼각법 이러한 투상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다중정투상 중에서도 삼각법을 사용할 겁니다. 삼각법.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투상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행투상을 사용할 거고, 그 다음 평행투상 중에서도 정투상, 그리고 여러 개의 정투상을 가지고 삼각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물체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할 거다. 얘가 하나 사용 방법이고, 또 다른 투상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여기 정투상에서 축축투상, 그 중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것은 등각투상을 사용할 겁니다. 이건 우리가 등각도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등각도. 그리고 우리가 가끔 좀 더 이렇게 약간은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상 중에 하나가 여기 사투상의 이분투상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2번, 3번 그러한 투상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투시투상법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점 소실, 2점 소실, 3점 소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주로 아주 큰 물체, 건축도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 기계 동네에서는 투시투상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자, 평행투상법은 아까 정투상이 있는데, 정투상 중에 축축투상과 다중투상법이 있다고 그랬죠? 축축투상과 다중투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요게 축축투상 중에서도 등각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중투상법 혹은 그러니까 여기 다중정투상법인데 다중투상법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평행투상법인 거죠. 평행투상법. 그리고 사투상법에 이분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투상은 주로 가구를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요.